백엔드 개발자로 스타트업에 입사했습니다. 근데 XD도 다루고 기획도 하고 있는데요. 다 좋은데 사수가 없습니다. 개발자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이분은 전공자며 졸업 후 바로 오신 분이에요. 혼자 삽질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아는 분을 통해서 제 삽질을 알고 현타가 세게 왔어요. 저 혼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막막했어요. 자, 우선은 좋은 선임이 있으면 확실히 좋아요. 왜냐면 어떤 방향을 잡아주니까. 근데 이것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좋은 선임이 있어도 결국 실력은 혼자 박혀서 고생할 때 늘어요. 좋은 선임을 대신해주는 매체가 생각보다 많아요. 우선은 좋은 선임이 있는 그런 곳으로 갈 수 있다면 가장 베스트고 좋죠. 뭔가 하나 물어보면 그분이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얻는 시너지도 있고,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그 선임의 어떤 생활 자세, 어떻게 일을 하는가, 얼마나 성실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되죠. 그래서 좋은 선임이 있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긴 해요. 근데 뭐 좋은 선임이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고 또 지금처럼 못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좋은 매체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책도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책이 프로그래머의 길, 멘토에게 묻다.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건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걸 좀 보고, 그 유튜브 영상들도 이제 좀 보고, 그런 거를 토대로 정신 자세나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결국 혼자서 고생할 때 늘어요. 이거는 뭐냐면 저도 이제 선임이 없는 케이스였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한 5개월 있었나? 5개월 정도 있고, 이분이 가르쳐 준 거는 사실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없고, 저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와, 진짜 잘한다.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옆에서 보는 거, 그런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저에게 도움을 줬죠. 그래서 좋은 선임이 없더라도 결국에 실력은 혼자서 박혀서 고생할 때 느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제가 이제 보컬 강의를 요즘 배우는데 사실 한 30분 배워요. 일주일에. 근데 결국 느는 건 그건 제가 혼자 연습할 때요. 근데 어떤 팁들을 주죠. 어떻게 연습하라. 그 팁으로 인해 노는 건데 어쨌든 제가 혼자 연습할 때 느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팁들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번의 가장 좋은 케이스는 아니어도 충분히 늘 수 있다. 책들이나 이런 거 통해서.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서 성장한 케이스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단점은 이런 거예요. 어떤 좋은 지능끼리나 어떤 멘토나 어떤 보고 배울 게 없다라는 거고,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지금 혼자서 프로젝트를 맡잖아요. 그럼 진짜 늘어요. 고생은 이제 많이 하는데 온전히 혼자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케이스여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하고 나면 진짜 확 늘 거예요. 극한으로 이제 몰아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극한으로 몰아놓는다라는 게. 근데 이렇게 혼자서 하고 나면 자신감 상승이 돼요. 그리고 어떤 혼자만의 또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좋은 선임을 찾아서 좋은 회사를 찾아서 떠나고 싶으시면은 어쨌든 지금 맡은 프로젝트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 떠나는 계획을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몇 개를 마무리하면 자연스럽게 실력 향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곳을 갈 수 있는 확률도 또 올라요. 근데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하다 별로다라고 옮기면은 실력이 그냥 그 자리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좋은 곳을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나도 좀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잘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결국 사람의 이제 태도를 본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태도가 좋고 마인드가 좋으면 조금만 어떤 영양분을 줘도 확 커요. 근데 이런 태도가 길러질 수 있는 좋은 장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면 투덜거림 끝. 어떤 상황이어도 일단은 마무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도성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회사를 욕해요. 조소기업이라고 하면서 주도성도 없고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중소기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기업이 이득을 보는 것은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내가 이득이다. 이게 맞아요.
어떤 일을 줬을 때 그 회사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고 나를 막 이제 혹사해가지고, 물론 내 건강이 상하고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면 프로젝트까지는 마무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계속적으로 행패가 이어질 것 같으면 떠나면 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일 안 시키고 나를 뽑는 쪽은 많아지기 때문에 옮기면 되는데, 근데 이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는 또 이래서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그 회사를 욕하고 투덜거리면 결국에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손해가 돼요. 왜냐면 저처럼 언젠가 회사를 차릴지 모르고 더 극악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해병대도 그렇고 특수부대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훈련을 받아요? 상황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냐면 그런 훈련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은 뭐 물론 뭐 군대 제대한다고 해서 항상 군대처럼 타는 거 아니고 다시 돌아오지만 그런 극한의 상황이 되면 내가 그 능력치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내 능력치를 올려놓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되는 환경이다 라고 보여져요. 여러 가지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면은 그곳에서 만든 프로젝트를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자. 그러면은 결국에 그 회사가 단기적으로 이득이어도 결국에 내가 이득이다. 그런 거고,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업되고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비전이 있다 싶으면은 남아서 어떤 지도자의 위치, 리더의 위치에 가는 것도 뭐 하나의 선택이고, 아니다, 난 좀 더 좋은 회사로 와서 어떤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이미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그때 옮기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